독하게 섬세하게 해내겠습니다.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적이 있으니까 꼭 10년 만에 재도전, 재수를 하는 셈입니다. 나경원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. 나경원 의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교수님 잘 오랜만입니다. 계셨어요? 네, 잘 네, 지내셨죠? 아이고 뭐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아니 그런데요. 네, 나경원 의원님 누구나 이 야권 서울시장 후보 빅3 세 분 중 한 명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안철수 네. 대표, 오세훈 전 시장 다 출사표 던지셨는데 왜 이렇게 늦게 공식 선언하신 겁니까? 뭐 그냥 사실은 연말까지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하고 구상도 많이 했고요. 네. 또 이제 연말을 기해서 저에 대해서 너무나 그 가짜 뉴스로 프레임을 씌웠던 것이 예. 정보 무혐의를 받으면서 네. 이제는 좀 말씀드려도 좀 몸이 훨씬 홀가분해져서요. 그래서 예,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. 네. 예. 그리고 오늘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네, 예. 용산구 이태원에서 하셨습니다. 이태원을 선택한 예, 예.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? 뭐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영상에 혹시 나온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이태원의 네. 이렇게 상가 그 골목이요. 네. 이태원에서 가장 그 먹자 골목으로 가장 뭐 어떻게 보면 핫한 곳이었다고 합니다. 네. 그런데 한 집은 폐업, 그 다음 집은 휴업, 예. 전부 다 폐업 휴업이더라고요. 한마디로 코로나19로 뭐 정말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장 뭐 심하게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. 네.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시장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. 제가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. 네.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선언 네, 장소였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예, 예. 그 의원님 출마 선언 일성이 독하게 섬세하게 해내겠습니다. 네, 예. 인데요. 네, 그 네. 의미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실까요? 예, 누가 왜 독하게를 썼냐 그러시는데 예. 네. 왜 독하게 지금은 독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. 아하. 왜냐하면 네. 지금은 위기의 시대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저희가 뭐 코로나가 아무리 백신 접종이 빨라도 결국 금년 말까지도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정말 암울한 또 그런 예측이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정말 반드시 해내는 사람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독한 의지 뭐 이런 네.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. 네. 또 하나는 뭐 그런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건 굉장히 잘 짜여져서 아주 구석구석 잘 살피는 그런 섬세함이 필요한 때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독하게 섬세하게를 제가 시정을 앞으로 운영할 때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걸 보여드렸습니다. 네. 네. 지금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. 그리고 이태원 네. 상가의 어려움도 보여주셨고 그건 뭐 네.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 전체 문제인데 혹시 서울 관련해서요. 나경원 네. 서울시장 시대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. 아주 서울 시민들에게 가장 크게 중요하게 약속하실 수 있는 것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마음껏 서울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. 마음껏 서울. 예, 예. 네네. 그동안 이 서울시장에 계시긴 했는데, 왜 시장이 이렇게 시민의 뜻하고 좀 달랐지? 이런 생각들도 좀 하시는 것 같고, 네.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, 왜 우리 좀 국민들 마음대로가 아니라, 이렇게 뭐 다 틀어막고 결국은,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지 않느냐,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. 그래서 시민의 뜻을 꺾는 시정이 아니라 정말 시민이 원하는 시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뜻이죠. 그래서 집 사고 싶은 분은 사고 집에 뭐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 분은 집에 전세를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는 서울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. 집을 살 사람, 전세 들어갈 사람, 원하는 대로 마음껏이란 말씀이신데 결국은 이제 부동산 문제고 주거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. 예. 마침 8711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. 나경원 의원님께서는 재개발,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
어떻습니까? 네. 저는 규제는 확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네. 이제 이게 마음껏 서울하고 같이 가는 건데요. 네. 결국 주민들이 원하면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자. 네. 그래서 각종 규제를 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. 네. 네, 어쨌든 당선이 되셔야 그 꿈과 뜻이 펼쳐질 텐데요. 현재 일단 네. 국민의힘은 국민 그 경선 100% 여론조사 100%로 확정했지 않습니까? 네. 네, 예, 예. 당내 경선에서 이기실 후보가 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? 가장 그 유력한 경쟁 상대, 두려운 상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? 뭐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미 이제 네. 뛰시는 분들이 있고요. 예. 제가 보니까 이 선거 여러 번 해야 되게 생겼어요. 뭐 아하. 당내 경선해야 되죠. 네. 야권 단일 후보 또 네. 경선해야 되죠. 그리고 본선이라서요. 그냥 예. 하나씩 차근차근 제 진심을 알려드리면서 네. 또 제가 그동안 뭐 10년 만에 도전이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네. 정말 19년 정치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잘 녹아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미래 서울을 좀 만들어가는 걸 같이 이야기하면 네.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네. 원칙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선거를 네. 여러 번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. 그런데 네. 그중에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 단일화 이 부분이 네.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.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뭔가 이 단일화에 조금 선을 그으시면서 3자 구도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. 이래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데 어떠셨습니까?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셨잖아요. 이 네, 문제 예, 이 어제 문제 이야기하셨습니까? 뵀습니다. 아, 어제 만나셨죠? 뭐 네. 단일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눈 건 아니고요. 네. 이제 우리 당의 경선 후보로 좀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말씀 나눴고요. 네. 뭐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국민들 마음은 조금 이번 선거는 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래도 좀 브레이크를 거는 선거가 돼야 된다. 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뭐 국회나 이런 데 모습에서 네. 이건 좀 일방적이지 않느냐. 그래서 이 독주는 조금 브레이크 걸자라는 마음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그런 마음을 모으자면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네. 뭐 아직 조금 시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차근차근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아무래도 지금 그 부분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게 듣고 계신 것 같아요. 문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. 네, 네, 그러게요. 3121님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단도직입적으로 안철수 대표에 비해 야권 단일 후보로서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뭐 저 그동안의 정치 행적을 보시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기에 네. 정말 이렇게 야무지게 일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일 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네. 두 번째로는 역시 이 뭐 야권 후보라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이 있어요. 서울시정도 그렇고 그러다 예. 보면 그래도 제1야당의 후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독하게 섬세하게 잘할 수 있으시고 제일 야당 후보이기 때문에 강점이 있다.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. 네, 예. 우리가 뭐 예컨대 뭘 하나 하더라도 국회에 힘도 빌려야 되고 또 아하. 여러 가지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런 네. 힘을 빌리기에는 조금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청취자 의견 질문 중에 하나가요. 조금 네. 뭐랄까요? 아프실 수 있는 질문인데요. 지난번 네.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낙선하셨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다 예, 보니까 예, 예. 지역구에서 낙선하셨는데 더 커다란 서울시장 선거에서 과연 당선하실 수 있겠느냐? 이런 비판적 질문이 있습니다.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? 뭐 사실 이제 그 낙선과 당선은 뭐 늘 번갈아 가죠. 네.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부산에서 국회의원 낙선하셨지만 또 네. 대선 가시고 하셨는데요. 네. 사실 뭐 낙선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예. 무조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저의 반성이겠지만, 네. 역시 지난번 선거는 좀 비정상적인 선거였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뭐냐면 굉장히 많이 프레임을 씌워서 뭐 정말 언론도 동원하고 시민단체도 동원해서 저를 꼭 낙선시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. 예, 표적이 되셨던. 그래서 네, 그랬는데요. 뭐
재반성이 먼저여야 되지만 그런 네. 여러 가지 선거 자체도 참 좀 이상한 선거가 됐었습니다. 아, 그래서 네. 예, 그래서 제가 연말에 여러 네. 가지가 해결된 것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이 어떻게 네. 보면 그 선거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반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네. 예컨대 이런 거예요. 저 뭐 가서 이렇게 유세하고 있으면 아니 아들 국정은 어디예요? 막 이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분들도 엄청 많았거든요. 아, 그러니까 네네. 그분들은 우리 주민은 아니었습니다. 아, 근데 예. 뭐 그런 식으로 선거가 참 힘든 선거였습니다. 근데 네. 그것이 이제 뭐 정말 뭐 제대로 된 검증이 아니라 일종의 가짜 뉴스로 인해서 그런 공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요. 네. 어쨌든 뭐 그래도 제가 부족한 거죠. 그러나 네. 하여간에 그런 어떻게 보면 낙선 과정을 거치고 제가 좀 잠시 또 쉬면서 어떻게 더 시민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예. 있어요. 왜냐하면 네. 정치인이 정치 계속 하다 보면 이 여의도에 매몰되거든요. 그런 그래서 문제가 있죠. 그래도 네. 몇 달 쉬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저도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고 네. 또 오히려 또 우리 시민들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. 네. 표 의원님도 좀 그러시지 않으세요? 저는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요. 이제 아니 그러니까 네. 여의도에 계시다 이렇게 나오시니까 많이 또 달라지죠. 세상이 달라 그렇습니다. 보이는 네. 게 있잖아요. 네, 현장이 저희가 보이고요. 저희가 네. 왜 국회에서 이런 거 몰랐지 하는 거. 그래서 네. 저는 뭐 소중한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. 네. 예,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상대방 여당에서는 누가 나올 것 같고 어떤 후보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? 한 명만 뽑아주시죠. 글쎄 뭐 박영선 장관께서 나오실 것 같다는 이야기가 계속 많죠. 네.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3의 후보를 찾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. 네.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이제 선거가 왜 있었냐 하는 걸 생각하면 역시 네. 전임 시장의 뭐 성추행 관련 해서 이렇게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. 여성 후보가 나오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그래서요. 박영선 장관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상냥함이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. 짧게 마지막으로 박영선 장관의 장점 하나 꼽아주시죠. 박영선 장관의 장점이요. 네. 또 씩씩하시잖아요. 박영선 장관이. 예. 아니 좀 생각 좀 해서 더 좋은 말씀 해드릴 걸. 씩씩함. 좋은 말씀이죠. 아유, 좋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. 네.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이었습니다.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.